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주말에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지만, 남부지방, 특히 이제 부산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태풍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쪽 지방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 분님들께서는 아무 탈 없기, 바라며, 네, 태풍이, 네, 그냥 안전하게 네,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간 뭐 경협주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였고 그리고 매매를 지속 이어 왔습니다. 경협주가 일단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관련된 기사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특히 이제 9월 24일 전까지 즉 월요일입니다. 23일이니까 뭐 이게 길게 갈 이슈가 될지 아닐지는 뭐 북미 회담, 한미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당장 이제 오늘 월요일 날은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련된 섹터에 대한 네,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8월 27일, 작년에는 1918년 또 0827의 유엔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뭐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한 네, 연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관련된 종목을 이미 저는 종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금요일날 장이 마감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우리가 또 섹터를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장 섹터를 오늘 찾는 게 목표고요. 이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끝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북의 김명길 이라는 새로운 네 이제 전 주 베트남 대사의 발언인데요. 아마 기존에는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이 나온 이 이제 담화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좀 조미라고도 하죠.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일단은 낙관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모든 주식은 그래요. 기사화가 나오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하락을 합니다. 단 아직은 네, 그 기대감이 가고 있고 뭔가 북미 회담 날짜가 나온다든지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일 슈팅 이후에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일단 북한의 이제 새로운 실무 대표가 수석 대표가 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낙관론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에 트럼프나 볼턴이 강조했던 이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턴을 경질하면서 이런 부분을 북미 관계를 개선해주는 새로운 방법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기사가 나옴으로써 아무래도
추후에 이런 북미 대화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커질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새로운 수석 대표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카운터파트 쪽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어 이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최선희 가 했던 9월 말 중에 있을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월요일 날 23일이죠. 23일은 우리나라 시간이고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경협주 측면에서는 이 기대감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 부분 강한 종목 위주로의 저희가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을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종목을 좀 보고 갈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장 섹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으로 보면 금강산 뭐 순위로 놓고 보면 금강산 섹터 관광이죠. 금강산 관광 섹터가 대장이고요. 부대장으로 보면 지금 개성공단이 되고 세 번째가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다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못 갔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측면을 말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비료, 농업 측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네 섹터를 보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가장 대장은 아난티 한창 아난티를 볼 수 있고 뭐 일신, 석재 정도, 개성공단은 EDF, 그 다음에 철도, 부산산업, 푸른기술, 수산기계공업,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측면, 아시아, 종묘, 경농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종목 보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금강산을 본다면 현대엘리베이는 빼놓을 수가 없죠.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엘리베이를 먼저 보고요.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에 거의 2,000원 가까이 상승을 하고 9억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뭐 기관이나 뭐 연기금 쪽에서 메이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현대엘리베이 아니면 뭐 성신양회 같은 실적 베이스가 된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봐야 될 게 현대엘리베이고요. 장기평선 특히 3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아난티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기존 메이저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 속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모멘텀 측면 그리고 양봉 5개 상승으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도 충분히 직전 고점 트라이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갭하락을 했던 구간에서 이 갭매우기가 있다가 지금 바닥에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가 일단은 시장에서 월요일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1 종목으로 아난티를 함께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7,600원 라인까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대장이 좀 바뀌었죠. 한창으로.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뭐 2% 상승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급등주 차원에서 본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반기문 테마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작업이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며칠 전, 3일 전 최대 거래량을 넘겨놓고 신고가 상태에서 한 번에 슈팅을 더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좀 다소 높지만 단기 트레이딩 성격에서 본다면 이런 구간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려는 시도의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쪽의 일신 석재 전부 다 신고가 영역에서 이 직전 고점을 넘기는 히어로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주봉상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남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그리고 개성공단, 인디에프 시간외로 봤을 때 개성공단도 지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단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2% 정도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를 보면서 하되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높여 있다라고 보이고 전부 다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 대응을 해야 되고요. 단기 대응 쪽으로 그 밖에 철도, 부산산업, 철도도 지금 시간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죠. 철도도 이런 직전 고점 트라이 구간에 놓여 있고 부산산업,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개인적으로는 에코마이스터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에코마이스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가 됐다면 얘도 이때 하락했던 갭을 메우는 내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8,600원 구간까지. 그래서 철도도 에코마이스터를 놓고 보고요. 서암기계공업 서암은 기존의 슈팅이 좀 나오다가 잠시 소강 국면에 있는데 충분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강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서암도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뭐 에코마이스터나 현대로템 그런 것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다가 이 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에코마이스터보다는 서암이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뭐 기준 뭐 예를 들어 손절 라인을 잡기도 서암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런 자리에서 올려놓고 아직 한 게 없다. 종목에서 뭔가를 돈이 들어오고 작업을 했는데 뭔가 한 게 없어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슈팅이 분명히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늦을 사람은 차라리 서암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종묘 지금 경농을 지난번에 한번 슈팅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를 지금 들어갔는데요. 좀 조금 아쉽더라고요. 경농이 시간에 2.4%가 올랐고 아시아 종묘가 이제 1%대 상승을 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빠르냐의 차이지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지금 덜 올라간 섹터가 농업적이기 때문에 이쪽 유의의 걸 보시고 일단은 대장이 경농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시간에서는. 근데 아시아 종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직전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거는 그래요. 여러분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라는 거는 이때도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 돌파 거래량이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아시아 종목 꼭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이때 뭔가를 작업을 해서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슈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종묘를 이렇게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갭 구간, 갭이 이때 메워지고 큰 폭의 하락, 트라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뚫습니다. 뚫리면 모든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디F를 보더라도 모든 게 트라이를 해요. 결국은 개파락이 떨어졌던 구간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가 이런 걸 넘겨버리면 한 번 더 시세가 분명히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모든 종목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본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날 뭐 경우에 따라서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한다면, 경협주가 시가가 낮게 출발한다면 바로 시가부터 따라 잡아 들어가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 월요일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